잠깐만 진동을 했는데. 예, 방금 소개받은 광난제 도전 지원단장 서영진입니다. 광난제 도전 융합연구개발사업 종합 성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난제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에 사업 배경을 설명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과감한 모업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단한 발상의 건강한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으로 아주 파괴적 혁신을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융합적 접근 방법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자기가 잘하는 연구를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만 이제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면은 이렇게 이제 융합적으로 다 학제적인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협업 연구하는 과제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R&D 사업 기획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구자들이 직접 이래 같은 주제에 대하여 도전적인 주제에 대해서 같이 기획에 참여하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칸막이의 연구 영행, 연구 관행, 또 분야 간 협력이 미흡한 연구를 우리가 실패를 용인하는 리스크 문화, 해피 문화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로 과학난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전체 사업의 큰 그거는 미래개척 융합 과학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사업명이 긴데요. 미래를 개척하는 융합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들어갔었고요. 과학기술 개발 사업이 되고 도전적 연구로서 이렇게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문제 해결형이 있고 또 시장 창출형이 있고 기반 구축형이 있는데 저희 과학난제 도전 사업은 이렇게 문제 해결형에 속해져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미래융합 기술 파이오니아 미융파라고 부르는 도전형을 같이 저희 한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요 내용은 하여튼 도전연구, 과학난제 도전연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과학난제라는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과학기술과 지식으로는 풀지 못한 문제 혹은 또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이런 것이 이제 난제의 정의가 될 테고 이는 세계 최초의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융합 접근이죠. 융합적으로 접근해서 혼자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해결책을 통해 과학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제 연구비가 100억 원으로 상당히 5년 동안 하는 큰 과제였었고 또 여기에 미융파 도전형은 또 상대적으로 한 50억에 6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및 추진 전략으로는 이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또 이렇게 사람에 의한 우리 연구자들의 기획 참여에 의한 초융합으로 같이 다학제 간 융합으로 과학난제를 도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 과제 발굴을 위해서 학문 간 융합이 필요하며 도전 연구를 확산하기 위해서 과학난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도전 연구이고 또 혼자 하는 연구가 아니고 융합적으로 하는 연구고 또 이렇게 학문 간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체제는 우리 지원단이 과학기술부와 또 연구재단의 연구관리, 사업관리를 하는 연구재단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과제를 선정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것을 하며 저희 지원단은 이제 과제를 관리하고 연구 수행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소위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의 수행 기관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가계부로부터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왜 한림원에서 이 지원단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묻고 이러는데 저희 한림원에서는 이제 이런 과제 발굴을 위해서나 이럴 때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하여 여러 가지 과제 발굴이라든지 기획 과정에 또 연구자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단 지성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우리 한림원에는 또 차세대 젊은 과학자들의 아주 유능하게 1년 몇 년 이제 뽑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이제 과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 가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난제를 발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제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 주 메인이 될 테고, 그다음에 연구단의 연구 수행을 이제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전문위원회라든지 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 우리 과기부의 요구대로 성과가 나오는 것은 그냥 가만두지 않고 확산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주된 과업이 되겠습니다. 난제 주제 발굴이 중요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7가지의 이제 이런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기존 한계를 돌파하거나 모험적으로 하는 도전적인 주제입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해결 방법은 과연 창의적이고 또 어떤 분야 사람들과 같이 융합적으로 협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간단히 이제 그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 그 발굴 지원단에서는 이제 한 25명 정도의 기획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난제 도전 영역을 발굴합니다. 이제 이 기본 사업이 도전적인 융합 사업으로 그 버텀업 과정으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그 과제를 이제 발굴해 가지고 접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 세미나도 하고, 이 공개 세미나를 하면서도 이제 그 세미나를 보고 일반 참여자들도 참여하고 싶으면은 참여 의향서를 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 가지고 신규 과제를 7개 선정했었습니다. 예, 특히 보면 이 사전에 이래 놓는데 우리 이영국 박사님 그때 공개 세미나 하는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7개 연구단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2020년에 2개, 인공모포 제네시스 연구단, 그다음에 AST 암전의 연구단이 2020년에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 해인 2021년도에 핵융합 메타웨어 연구단, 그다음에 표적 신경세로 재생 연구단, 그다음에 중력파 우주 연구단 이렇게 5개가 선정됐으며, 조금 더 뒤에 2024년에는 이제 또 SOC 한계 수명 극복 연구단, 그다음에 민역 인공진화 연구단, 7개 연구단이 선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했는데, 지원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전문위원회를 또 구성해가지고 달파나 뭐 PM이나 그런 것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전문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이 도전적인 연구 과제가 난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왜냐하면은 한 번도 안 해본 연구를 새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본질적으로 토론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연구가 잘 진행되는 방향을, 그 전문위원회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연구를 지원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해외 석학 초청 워크숍, 우리 국내에서만 하는 연구가 아닌 그 척학을 해서 네트워크를 국제 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이렇게 성과가 나오면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고 관리하고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레터, 홈페이지, 유튜버, 또 그 기술 동향 브리프라든지, 또 오늘 또 이래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 뉴스, 또 성과 사례집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성과를 보면은 요새 연구가 이제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으로 하는데, 정량적인 면에서나 또 정성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냈는데, 대표 성과를 보면은 이제 그 인공모포 제네시스 연구단 네이처 논문도 냈을 뿐만 아니라 그 논문이 표준 논문으로 또 선정이 됐었고요. AST 전이 연구단에서는 또 몰레큘러 캔서 논문 냈었고, 또 특히 또 핵융합 메타웨어 연구단에서는 또 다시 네이처 논문을 내는데, 네이처 논문 내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었고요. 표적 신경체로 일단 중력파 연구단 또 PRL 이 논문 내기 쉽지 않은 면역 인공 진화 연구단도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셀지에 논문도 게재하고요. 한계 수명 극복 연구단은 또 하여튼 좋은 우수한 연구 결과를 냈고, 기술 이전도 표적 신경회로 연구단에서는 했습니다. 또 과기부에서 볼 때 그 연구 성과 백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우리 연구단 4개 팀이 다 선정이 됐었고요. 또 융합유공자 장관 표창도 우리 박균호 단장님하고 한용석 단장님이 받았습니다. 이제 과학난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의미와 그 성과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보통 우리가 하는 연구 단기 성과가 아닌 고난도 불확실성 기반의 연구를 둔 국가적 도전에 아마도 난제 사업이 시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 R&D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난제에 대한 집단 또 융합적 도전 경험을 축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또 정책적인 면에서나 관리 전반에서 도전적 R&D 운영의 경험을 축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 도전 혁신형 융합 R&D 인식 조사 이런 것을 우리가 했는데, 수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빼면은 도전적 융합 연구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환경이 무엇이냐 이런 물었을 때 대답이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 문화 확산이 1등으로 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과학 연재 과학 난제 도전 사업이 그래도 실패를 용인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제 많이 확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전적 연구를 하면서 또 이제 한계점도 우리가 그 발견하게 됐는데, 도전형 연구의 특성상 또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기존의 R&D 이 제도와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이래 진행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고위험 고난도 연구를 하는 기존 성과 중심 평가로는 이 위험 고난도 난제 사업을 충분히 성과하고 또 평가받기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 과학 난제 사업은 실패를 전제로 한 연구의 특성에 비해 실패 경험을 체계적으로 극복하는 또 축적 공유하는 구조가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일단 실패하면은 뭐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실패하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실패를 공유하는 허용하는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이 실패를 담아서 앞으로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패를 해서도 또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학 난제 연구는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고, 국가적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R&D 문화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 위주로 우리가 연구를 했다고 저도 생각되는데, 이는 중심에서 도전할 가치가 있는 연구로 인식이 전환이 이제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 실패를 용인하는 것이 연구의 실패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또 도전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는 문화가 점진적으로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하는 연구 생태계의 출발점에 생각되는데, 연구자들이 위험, 고난도 연구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명확히 제시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실패를 경험 자산으로 축적하는 도전형 R&D 문화가 토대가 마련됐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용인하는 것이 또 이번 정부에서는 또 상당히 이제 밀고 있는 도전적 연구를 이제 많이 이제 권장하는 이런 상황임을 같이 맥을 통하는데, 우리가 실패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전혀 그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하면은 그 정부에서 보는 건 이거죠. 우리가 그 자체 연구를 하고 이러면은 보통 자체 평가를 하는데 무조건 100% 놓고 다 했었는데, 그걸 정부에서 볼 때는 용인하지 않는, 어찌 정부 그 연구를 했는데 무조건 다 100%냐?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니까 평가 시스템도 아마 바꿀 것 같고, 또 도전 연구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고, 또 실패를 또 오히려 또 실패를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또 이렇게 강구하는, 우리 나중에 아마 토론에서 우리 강종영 단장님께서 또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아마 중요한 계기가 우리 과학 난제 사업을 함으로써 아마 주어지지 않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